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분기별로 발행되는 고향 의정 소식지를 받아보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시정 질문 당시 10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가 의정소식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시장님,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보내온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있음에도 왜 핑칸으로 두었는지 본 의원은 이것이 소통의 부재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지명과 화면을 통해 공개하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까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유지하고 뚜벅이 시민들이 행복한 고양시의 고도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내용과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공간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와 도로의 복사열을 시키기 위한 중소형 살수차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서 내용입니다. 고향 의정소식지에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없어도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보이는 화면과 같이 고도 환경 개선을 위한 32건의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을 위한 노력 그리고 생활 밀착형 소형 살수차 도입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넓은 보행자 도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 시설을 확보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방해 그리고 영민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하여 멈춰 있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야당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 안내판입니다. 그 안내판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소화전 주차는 상시 단속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구간 시작 하살표 밑에 700m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점심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차 허용 구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고양시에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로 인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 해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에 대한 작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5월 26일부터 시작하여 8월 20일까지 일산 서구 9개 동을 대상으로 화면과 같이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강력교통망 확충,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명품교육도시, 고양시청 이전 등 5개 항목의 동별 스티커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티커 투표 결과는 화면과 같이 스티커 투표에 동참한 1690명 중 일산 일동이 7.8%로 동참률이 제일 낮았으며 동참률 14.5%인 주역 이동이 245명으로 동참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동인구 밀집 지역 및 시간대의 차이에 의한 변수는 있었으나 5개 문항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일산 서구 스티커 투표 전체 결과를 보면 조사 문항 중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강력교통망 확충이 30.1%,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19.6%, 명품 교육도시가 6.1%, 고양시청 이전이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과 같이 일산 서구 동별 정책 선호도를 살펴보니 강력교통망 확충의 비율이 가장 큰 송산동을 제외하고 모든 동에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산 서구 9개 동 중에 덕이 자유로마트에서 스티커 투표한 송산동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강력교통망 확충 비율이 7%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유독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3호선 연장과 대곡 소사선 연장 등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결과가 스티커 투표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화면과 같이 일산 서구 9개 동 중 동별 정책 선호도를 살펴보면 주역 1, 2동 및 일산 3동인 신도시 지역에서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당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경기도 리모델링 사업성 검토 컨설팅 시범 사업에 문천마을 16단지가 선정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시범 사업에는 강선마을 12단지가 선정되는 등 준공 30년 차를 맞이한 일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의회는 이번 일산 서구 스티커 투표 결과를 토대로 돌출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해 시정 질문을 통해 현재까지 고양시는 무엇을 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듣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일산 테크노밸리를 빼놓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에 대한 고양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해와 무관한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 산업단지를 도심에 조성하고 도시의 확장성과 도시의 자주기능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3판교 테크노밸리 교훈식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자주기능을 강화해서 1600여 개의 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8만여 명의 인재들이 일하는 이곳에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치르는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일산 서구 대하동 벚꽃동 1원에 87만 평방미터 약 26만 평의 면적에 들어설 일산 테크노밸리는 2016년 6월 29일 입지 선정 발표 이후 공사 착공과 부지 공급 그리고 사업 준공이 이루어지면 명실상부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 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산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일산 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 등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 개최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일산 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마련하는 등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양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산업단지도 있고
일부 산업단지는 아파트 주거 용지만 매각되고 산업 용지는 매각되지 않은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스티커 투표의 결과처럼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만 8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효과를 기대되는 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해 고양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재준 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정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한 일산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양주, 계양, 강명, 시흥, 의왕, 동탄, 부천, 하남 테크노밸리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산업단지로 지정 확정한 운정 테크노밸리를 포함하여 보이는 화면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이 수도권에서만 29곳이나 됩니다. 경기도 내 29곳이나 되는 산업단지 중 일산 테크노밸리와 비슷한 입지와 여건을 가진 김포 산업단지 그리고 파주 운정 테크노밸리가 제한된 기업 유치에 살을 건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향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기간은 8년으로 2016년부터 2014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양 창릉 신도시 조성 사업 기간은 9년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되어 있어 화면과 같이 고양 창릉 신도시가 일산 테크노밸리에 비해 9배나 차이가 나는 사업 규모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에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 용지가 테크노밸리 26만 평보다 많은 40만 평이 조성된다는 것과 사업 준공 시점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2024년이고 고양 창릉 신도시가 2029년으로 5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사업단지의 제일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저렴한 분양가, 교통, 인프라, 투자 가치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의 사업기간과 준공 시점 그리고 자족 용지의 입지 조건을 비교한다면 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 창릉 신도시 자족 용지에 밀려 미분양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재준 시장의 입장과 이러한 환경에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의 성공 사례를 따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 중 한 곳이라도 실패한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크나큰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으로 퍼져 있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정책 지원이 계속적이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80년대 말 서울 주택 부족과 주택가격 폭등 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출발한 일기 신도시의 주거 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산 신도시 리모델링 등 재정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별 주요 특성을 화면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일산 신도시를 살펴보니 5개 신도시 중 인구 밀도와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고 녹지율이 23.5%로 가장 높아 다른 신도시보다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면과 같이 1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에 비해 인구 밀도와 용적률이 높고 녹지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와 주거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서울에 근접한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그나마 남은 1기 신도시의 강점마저 쇠퇴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1기 신도시 30년 이상 경과 주택이 2021년에는 5,000호에 불과하지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28만 호 주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산 신도시 지역 내 노후주택의 재정비 없이 서울에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주택의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기업이 없는 1기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기 신도시들은 추가 용적률 여분이 많지 않고 추가 부담금 지불 없이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내 8개 시도에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만 실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재주 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정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기도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 신청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고 공모에 접수한 111개 단지 중 무려 27개 단지가 고양시에서 신청했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기 신도시에 약 28만 호 주택이 발생된다고 하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고양시의 재정비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시에 재정비 수요가 도래할 것으로 대비한 순차적 진행을 위한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 차원에서도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함께한 30년, 함께할 30년 1기 신도시를 부탁해라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주 수요 및 주변 주택가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조율 방안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 신도시 특성에 맞는 재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의 성과가 향후 진로가 2기, 3기, 특히 창릉 신도시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시민의 욕구와 희망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진행된 스티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정 질문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진행한 스티커 투표의 결과가 일산 서구로 한정되어 있지만은 이재준 시장께서는 고양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지, 특히 30년이 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소통과 공감으로 작지만 감동을 주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정비 수요에 대한 그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전에 그 노상주차장 활용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국마을 학원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도로 인도를 다이어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학원이 끝날 때 오셔가지고 차를 끌고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단지에서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왜 남의 동네에서 와서 추운데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이렇게 해서 매연을 뿜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만들어 놓고 합의로 만들어 놓은 상황도 결국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상주차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은 경계속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깨부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로안전법에 막혀서 그것이 지금처럼 경계석이 높아야만 되기 때문에 차가 임시로 올라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법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지역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노상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의가 증가된다면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거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아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회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언젠가는 수명이 다했을 때는 일시에 똑같은 문제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체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토론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상 잘 만나서 지금 재정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30층 이상 된 거 과연 그걸 헐고 다시 졌을 때 그거에 대한 철거 비용 그리고 재건축 비용들을 누가 분담할 수 있을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짓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주택 건물들은 저렇게 고층보다는 어느 정도 중층 내지는 저층을 지어서 언제든지 수명이 다하면 다시 헐고 지어도 충분히 집가 상승이 이루어져서 재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층 주거지가 전국적으로 다 사라지고 있고 소형 주택들이 사라지고 대형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주거 취약계층은 다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가치인지라는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프랑스 파리나 독일이나 가보면 5층 이상의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중 고밀화 지역에만 있지 나머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100년을 써도 괜찮고 또 그것은 100년 후에 다시 헐고 짓더라도 집가 상승이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다면 하늘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차라리 저층으로 개발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방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건물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40년 쓰면 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60년 이상 써야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40년 쓰도록 만들어 놓고 2007년 이전에는 20년 쓰도록 만들어놨던 법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합리적으로 만든 법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 공공택지 지구에 들어오는 LH가 임대주택 100채를 저희가 우선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일기 신도시 어느 단지나 이런 것들이 할 때 순환주택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원래 매입을 추진했는데 임대주택으로 순환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에서 이미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리모델링 기금을 적립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관내 일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방향성 제시 및 사업성 판단의 지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0억 원을 적립하여 리모델링 추진 단지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 초기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도 사실상 2개 단지를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더 많은 예산들이 적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잣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기본 계획조차도 단지 내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평당 약 900원 정도의 장기일선 충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5년 정도 다 모아도 엘리베이터 두 라인에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 정도로는 도저히 리모델링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다면 20년 이상 쓴 거는 평당 2,000원, 30년 이상 쓴 거는 평당 3,000원 이상의 장기순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나중에 가구당 배정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을 이런 식으로 장기순 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는 2006년부터 해서 1195개 공동주택 단지에 313억 원을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노후 배관 교체,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고양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리모델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시설들을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기본계획에 보면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약 15년 이상 경과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46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 증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경우 늘어나는 예상이 약 1198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방안을 LH와 경기 GH공사, 그 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함께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별도의 부지에 하나의 별도의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공공이 일부를 받고 나머지가 도시재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에 40년 되면 철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한, 그리고 리모델링 15년 지나면 할 수 있는 연한, 이것들은 요새같이 기술이 발달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히 더 상향 조정되어야 되고, 그러한 기금들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장기순 충당금을 가지고 있어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밖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순 충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개정 촉구 건의나 이런 걸 낼 수 없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좋은 그 리모델링 방안을 촉구 건의 아니라 이런 걸로 채택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그 시군보다 고양시가 생각하는 그 도시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예산들을 했던 것은 재건축, 재개정들을 했을 때 그 대체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세입자들한테 줬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순환주택이 비록 그 일시적으로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한 단지에 2개 동만이라도 좀 해보면, 그러면 100세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고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테크노밸리는 아까 그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에 너무나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가 양주고 2호가 고양시 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는 그 필요 예산을 충분하게 다 매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2일 날부터 지작물 철거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는 저도 애착이 많은 그 사업입니다.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도의원 시절에 이게 마지막으로 직권상정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서로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 킨텍스 3전 시장,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CJ라이브 시티로 하기 때문에 판교보다 훨씬 더 기업 입지 조건이 좋고, 하나의 그 블록화돼서 모든 영상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IP 융합 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 있는 테크노밸리는 그 광명, 시흥 위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점들을 그 저희들도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마지막 그 마무리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지역을 그 고양시 미래라는 비전으로 해서 저는 이것이 공중파 영상에 나가서 좀 그 한예종 유치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다 그 추진됐지만 마지막 남은 한예종이 사실상은 지역적 여건 때문에 그 계속 꺼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고양시가 한예종과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 방송이 지금 보면 수원시 특례시 해가지고 그 YTN에 9시 뉴스도 9시 중간에도 광고를 나오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괴산이나 칠곡이나 뭐 청양이나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 중에서 저희는 그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 해서 방영을 한다면 한예종 유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테크노밸리에 대한 그 추가적인 그 답변은 우리 그 일자리 경제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찬희 일자리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한 지금까지 준비 사항과 향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공항과 연계된 교통 여건,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바이컬 인프라를 통해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유리한 기업 유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서 과밀 억제권 최초로 투자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유치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총 775억 원을 목표로 현재 170억 원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경년제로 2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벤처 기업에게 투자금의 4배수인 40억 원을 필수 지원토록 투자 대행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 테크노밸리 인근에 53평의 투자회의실을 마련하여 수시로 고양시 이전 관심 기업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연 2회 고양 IR데이를 통해 창업 벤처 기업이 민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기업, 기관, 관내 병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병원협의체, 콘텐츠산업실무협의체, 각 산업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성공적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성 방향 및 자문, 협력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및 일산 테크노밸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월 동안 지속된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서 고양시 일산 테크노밸리 기본 방향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메디컬 바이오 산업 및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전략에 따른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112개의 투자 및 기업 이전 의향 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고양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력 산업에 부합하는 천여 개 기업을 선별하여 시장 소환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30여 개 기업이 관심을 가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중 2차례 오프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바이오 기업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컴플렉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관내 대학 및 방송시설, 기업 등과 추가적으로 민간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기업과 대학, 기관이 공동 연구 또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컨텐츠 개발비, 신규 인건비, 주거비,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의 용지 공급을 위한 개발 및 특화 전략, 마케팅 및 운영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고양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신도시와 차별화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는 유리한 입지와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동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동주택 조성을 주 목적으로 금년 내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까지 자정용지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반면 일산 테크노밸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실시계 인가고시 및 2021년 5월 토지보상, 지난 11월 22일 지작물 철거 사업을 시작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창릉 3기 신도시와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은 자정용지 분양 및 입주 시기에는 그 시간적 차이가 있고 특히 일산 테크노밸리는 1000평방미터의 도시 첨단 산업 단지로 중북 지정하여 입주 기업에게 수의 계약에 의한 원가 조성 원가 제공 및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1000평 이상 투자 기업에 평당 80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고 주변 CJ 라이브시티, 경기 고양 영산밸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상호 선순환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GTX 노선 등 제4차 국가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7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교통 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 내 여러 테크노밸리 사업 중 사업권을 포기한 구리 남양주, 일산 테크노밸리보다 2년이나 늦은 금년 12월 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양주시 등과는 달리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사전 기업 수요 조사 결과 분양 예정 필지를 초과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기업 이전까지 연결되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